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고 왔는데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후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이 영화는 싱숑 작가님의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원작을 보지는 않았고 오로지 영화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 감상평은요. 영화가 엉망이고 여러분들께 매우 비추천 드립니다. 장르는 액션 판타지인데요. 감독은 김병우 감독님이 맡으셨습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감독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각본의 김병우 감독님, 이정민 작가님, 출연진의 안효섭 배우님이 김독자 역, 이민호 배우님이 유중혁 역, 최수민 배우님이 유상아 역, 신승호 배우님이 이현성 역, 나나 배우님이 정희원 역, 지수 배우님이 이지혜 역, 권은성 배우님이 이길영 역, 그 외에 많은 배우님들이 출연하십니다. 개봉일은 2025년 7월 23일이고 상영시간은 117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김독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10년 동안 연재된 판타지 웹소설 멸망해버린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의 애독자였습니다. 소설의 연재가 종료되던 날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고 소설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김독자는 멸망한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해 고군분투하며 생존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체 내용을 아주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시간은 현재 대한민국에 김독자라는 20대 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의 애독자였는데요. 그는 소설 속의 주인공과 동료들의 모험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고 이 소설은 그가 학교 폭력을 당하던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까지 삶의 작은 행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회사의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날 소설 또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이 다 죽고 주인공 혼자 살아남는다는 비극적인 결말에 그는 크게 실망을 하고 작가에게 결말이 최악이다 라고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김독자는 우연히 회사 동기인 유상아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이 메일을 보낸 작가에게서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답장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고 도깨비가 나타나요. 인간들은 성자라는 존재들을 위한 유희거리가 되었으니 시나리오를 부여받고 클리어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하나 이상의 생명을 죽이라는 시나리오가 주어져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노약자인 할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하면서 지하철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김독자는 초반 소설의 내용과 건너편 객차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 유중혁을 발견하고 소설의 이야기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독자는 곤충을 좋아하는 소년 이길영이 가지고 있던 개미집을 활용해 개미를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죽일 수 있는 개미의 수가 모자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또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김독자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김남훈에게 개미를 보여주며 설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남훈 자체가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김독자와 싸우게 되는데요. 김독자는 개미를 죽이고 얻은 코인으로 스킬에 투자해 김남훈보다 훨씬 강해지게 되고 결국 김남훈은 김독자와 싸우다 시나리오의 제한 시간이 지나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 또한 시간 내에 개미를 못 죽여서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죠. 시나리오가 종료되고 소설에서 지하철 다리가 끊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독자는 사람들에게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때 소설의 주인공의 동료인 이현성이 등장하여 망가진 전철문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리자 옆에서 김독자가 스킬 쓰는 법을 알려주며 탈출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자연스레 동료가 되는데요. 김독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곤충소년 이기령을 데리고 탈출하여 다리 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서진 다리를 건너라는 시나리오가 뜨면서 한강에 있던 어룡이 꼬리로 다리 중간을 끊어버려요. 다행히 직장 동기인 유상아가 거미줄이 나가는 스킬을 쓸 수 있어서 그것으로 다리를 만들어 대피하게 되는데, 도깨비는 성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객시에서 죽었던 시체들을 괴물로 부활시켜 좀비처럼 생존자들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독자와 현성이 뒤에 남아 시체들을 상대하고 있던 중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이 시체들을 처리하며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혁에게는 회귀 스킬이 있어서 그가 죽으면 그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시작하고 전에 있던 세계는 소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흐름상 그는 충무로역에서 활용을 상대하다 패배하고 회귀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유중혁이 죽으면 안 되었기에 김독자는 그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독자는 소설을 다 읽어서 공략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혁을 만나 자신이 예지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중혁이 활용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동료가 되자고 하며 수월하게 시나리오를 클리어할 계획을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중혁은 그런 독자를 수상하게 여기고 독자를 어룡이 있는 한강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혁은 어룡 뱃속에서 살아남으면 동료로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죠. 독자는 어룡에게 삼켜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룡을 죽이고 탈출하라는 히든 시나리오가 뜨고 도깨비가 나타나 독자의 신세를 조롱하게 됩니다. 도깨비가 성자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타스트리무의 이야기꾼임을 알고 있는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소설 내용의 지식을 활용해 도깨비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며 독자와 도깨비 사이에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후원해주는 대량의 코인을 얻은 김독자는 아이템 마켓 같은 도깨비 보따리에서 엄청 큰 가시를 잔뜩 구매해 어룡의 위액이 분출되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자 어룡은 죽게 되고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룡의 핵까지 얻게 되고 이를 신념의 에테르로 교환하기 위해 마켓에 올려두게 되는데요. 도깨비는 계약 기념이라고 하며 독자에게 스타팅 아이템을 주게 됩니다. 어룡 뱃속에서 탈출한 김독자는 밖으로 나오자 이미 유독가스로 가득했지만 소설의 흐름을 알고 있던 김독자는 도깨비에게 받은 스타팅 아이템 속 방독면을 쓰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근처 편의점으로 가게 됩니다. 음식 몇 개 주워 먹던 독자는 근처에 겨우 숨이 붙어있는 정희원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거주하는 대피소인 금호역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 거대 사마귀에게 쫓기게 되지만 무사히 금호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철수라는 인물을 만나고 자신이 처리한 여자를 왜 도로 데리고 왔냐며 한바탕 김독자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김독자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소란을 듣고 이 구역의 지도자격인 국회의원 천인호에 의해 싸움이 중재되며 독자는 금호역 대피소로 안내받게 됩니다. 거기서 유상아와 이현성, 이기령과 재회하고 독자는 유중혁이 여기로 왔는지 물어봐요. 하지만 중혁은 오지 않았고 소설 내용과 조금씩 달라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피소의 시나리오를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변 몬스터를 퇴치할 때까지 주민들에게 매일 100코인씩 생존비를 부과하고 코인이 부족한 주민들은 위험한 사냥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생존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즉시 사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자는 이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지역의 몬스터들을 동료들과 토벌하러 가게 되는데요. 땅강아지라는 잡 몬스터들을 때려잡다가 유상아가 납치가 됩니다. 몬스터를 추격하니까 유상아가 잡혀 있었고 강력한 땅강아지 제사장과 전투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상대였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지막 김독자의 소설 속 지식을 활용해 몬스터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보물상자를 얻게 되는데 이민성은 팔보호대, 정의원은 쌍칼, 유상아는 롱코트, 이기령은 안전 헬멧, 독자는 부러진 신념이라는 부러진 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러진 신념은 아까 마켓에 교환하려는 신념의 에테르와 결합하면 완성되는 최종 무기였죠. 땅강아지 제사장을 물리쳤지만 아직도 시나리오는 클리어되지 않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던 정의원이 다시 금호역 대피소로 돌아가 방철수를 죽여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처리해야 할 주변 몬스터들 중에 국회의원 천인호 패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당들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괴물이 된 천인호를 죽이려는 순간 주민들이 이 자를 죽이면 더 어려운 시나리오를 받게 된다면서 그냥 100코인씩 꼬박꼬박 내는 것이 좋다고 정의원을 방해하게 됩니다. 천인호는 그 틈을 타 도망치게 되고 김독자와 동료들은 그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금오역 끝의 결계에 막혀버리고 천인호는 반대편 지역에서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지역의 생존자 이지혜가 스나이퍼 총으로 천인호를 죽이며 금오역 시나리오는 클리어하게 되죠. 동시에 김독자와 동료들은 충무로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역의 시나리오는 일정 시간에 몬스터들이 몰려오는데 바닥에 랜덤으로 선정되는 초록색 타일인 안전지역 그린존 위에 서 있으면 몬스터가 공격을 안 하고 생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독자는 동료들에게 그린존을 찾으라고 알려주고 자신도 찾으러 가는데요. 그렇게 그린존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다른 도깨비가 나타나 인간들이 절박함이 없다며 기존 그린존을 지우고 수량을 더 적게 하여 그린존을 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김독자는 이미 그린존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동료들은 그린존을 못 찾고 그에게 다시 와서 다른 그린존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김독자는 어쩔 수가 없다며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야 한다고 대답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은 그럴 수 없다며 몬스터들과 싸우러 나가게 되죠. 김독자는 싸우러 가는 동료들을 보고 갈등을 하다 그린존을 버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몬스터가 나오는 양쪽 포털 앞에 그린존이 생성된다며 말하고 자신은 이기령을 안고 반대편 포탈로 달려갑니다. 독자와 반대쪽으로 갔던 동료 3명은 무사히 그린존에 들어갔고 독자와 기령이가 그린존이 나오는 곳으로 가니까 아니 2개밖에 없는 자리에 유중혁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혁이 독자에게 그 아이를 포기하고 화령을 같이 잡자고 제시합니다. 독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기령이를 남아있는 그린존으로 옮기고 혼자서 몬스터들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역부족이었고 이전에 땅강아지 제사장하고 전투하면서 그놈이 떨어뜨린 환영 감옥의 파편이 있는데 그것을 김독자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먹어서 환영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감싸고 몬스터들이 자신을 공격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대신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한 기억이 재생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김독자가 꾸는 끔찍한 꿈은 중학교 때 불량 학생 무리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괴롭힘 당하는 친구와 서로 싸움을 붙여서 지는 쪽은 계속 괴롭힘을 받고 이기는 쪽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싸움의 결과 독자는 괴롭힘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친구는 며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자는 평생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던 소설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주제에 매우 실망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동료들이 다시 돌아와서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김독자를 환영 감옥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되어 시나리오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직 한 자리 가장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린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포탑 스킬을 쓰면서 그린존 장사를 하던 공필두에게 그린존이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김독자가 자기 도깨비에게 지금까지 성자에게 받은 후원금을 정산하니까 10만 코인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공필두의 그린존이 김독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김독자는 스나이퍼 총을 든 소녀 이지혜의 힘을 빌려 그 그린존을 부셔버려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그린존이 없었다면 모두 힘을 합쳐 몬스터들에게 대항했을 거라고 답해줍니다. 그리고 공필두에게 10만 코인을 주면서 내가 아저씨를 돈으로 살 테니까 생존자들을 지켜달라고 말해요. 공필두는 돈을 받고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노약자들을 피신시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며 몬스터와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몬스터가 포탈로 쏟아져 나오고 공필두가 선두에서 발칸포 포탑을 쏘며 김독자와 정희원, 유상아가 돕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현성과 이기령은 이전 전투에서 부상과 피로로 인해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아니 화룡이 출몰한 게 아니겠어요? 그때 유중혁이 나타나 싸우러 가는데 김독자가 막으며 자신이 대신 싸우겠다고 합니다. 유중혁도 이전 김독자에게 자신이 화룡에게 패배한다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소설 속 루트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레벨업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독자에게 잘 보라고 하며 화룡과 싸우게 되고 유중혁이 이겨버려요.
아니, 그런데 유중혁이 화룡을 잡은 것 때문에 시스템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화룡이 다시 살아나고 강력한 몬스터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중혁이 맞서 싸우는데 밀리는 거예요. 김독자도 소설에 없는 내용이라 당황합니다. 위기에 빠진 중혁을 상하가 거미줄 능력으로 구해내고 김독자가 맞서보지만 상대가 되질 않았죠. 그때 이기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거대 사마귀를 소환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화룡에게 사마귀 다짐육이 되어버리는데요. 이기령이 피를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연성이 각성을 하여 화룡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화룡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화룡을 죽이려면 화룡 가슴에 붙어있는 코어 껍질을 깨고 코어를 부수면 되는데 이 껍질을 깬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대요. 하지만 화룡을 죽이고 얻은 것 중에 사람을 한 번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희생한 사람을 살린다는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화룡과 싸우는데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 유중혁이 각성을 해서 화룡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가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과 자신을 구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혁은 자기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이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화룡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대로 화룡의 코어 껍질을 벗겨내고 죽게 됩니다. 유중혁은 회귀하게 되고 이 세상하고 사람들이 소멸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때 에테르의 신념이 거래가 완료됐다는겨. 그래서 부러진 신념과 에테르의 신념 2개를 합쳐서 최종 무기로 만들고 소멸되는 와중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김독자가 동료들과 함께 화룡과 싸우게 돼요. 결국 모두의 힘으로 화룡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템으로 유중혁을 되살려서 세상의 소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살아남고 모두들 환호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어려운 영화가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는 생존을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논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가치를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지하철이 멈추고 도깨비가 나타나 하나 이상의 생명을 죽이라는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쉽게 눈앞에 보이는 다른 타인을 죽이기 위해 폭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 김독자는 이기령이 가지고 있던 개미집의 개미들을 이용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할 개미의 한정 수량 때문에 그걸 두고 사람들끼리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하철 다리에서 나 혼자만 끝까지 생존해 모든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에게 김독자는 같이 동료들과 함께 클리어할 수 있다고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중혁은 회귀라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재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는 이 소설의 내용을 반복해서 진행하다 그의 동료들이 죽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중혁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협력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었다며 도와주겠다는 김독자와 오히려 대립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 속에는 항상 생존을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모습과 이와 반대되는 공동체의 협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데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중혁이 원래 루트대로 가지 않고 어디선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마지막 화룡과 혼자 싸우게 되는데 소설 속 주인공의 루트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소설의 내용대로 유중혁이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김독자와 그의 동료 그리고 염세적이던 유중혁도 마음을 바꿔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며 승리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주제는 주로 판타지 배경으로 동료들과의 모험을 통해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화의 초반에 현실 세계를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독자는 회사의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를 하지만 기간이 끝나니 너무나 쉽게 해고를 당합니다. 이것은 무한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개인을 쉽게 버리는 현대사회의 삭막한 단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김독자가 좋아하는 소설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동안 좋아했던 작품의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 실망감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생존하기 위해 모두가 배제된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는 김독자의 근본적인 신념이자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시나리오의 세계에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영화는 삭막한 현대사회의 생존 때문에 개인을 배제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고립된 개인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는 오직 공동체의 의식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전하고 싶은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존을 하기 위해 개인을 배제시키는 논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김독자의 회사 해고 장면이나 시나리오 초반에 생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인간 군상의 모습은 무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냉정한 단면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휴머니즘과 협력의 가치를 주장하는데요. 세상이 멸망하고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파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이 보여주는 개인적 생존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제시되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을 위한 개인의 배제와 공동체의 협력의 대립구도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확실하게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의 장점은 확고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액션 판타지의 오락성과 함께 사회적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가 다 안 좋은데요. 먼저 눈에 정말 많이 띄는 것은 CG와 소품이 너무 조잡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강의 어룡이나 지하철의 땅강아지 그리고 화룡 같은 괴물들의 CG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저는 저예산 어린이 전대물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디자인부터 괴물들이 위협적이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몬스터가 등장해 외형부터 긴장감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액션 영화다 보니까 CG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CG를 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헐리우드의 최고의 CG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퀄리티의 첫 번째 포인트는 현실과 CG가 최대한 티가 나지 않고 환상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CG는 영화를 보는 것이 거슬릴 정도로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괴물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반 활용전에서 공필두가 쓰는 괴물을 막으려고 자기가 타고 조종하는 발칸포가 있거든요. 발칸포 옆에 또 발칸포가 나오고 하면서 그런 기계를 소환하는데 디자인이나 CG 처리가 너무 엉성해서 전혀 멋있지도 않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또한 배경 CG하고 연기자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배경과 인물이 어울리지 않고 붕 떠서 따로따로인 상황입니다. 연극처럼 마치 뒤에 배경 화면이 있고 그 앞에서 연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했던 구간이 지하철 반딧불을 소환해서 주변을 밝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사람과 배경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소품이 너무 부실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수통, 지하철의 자판기, 사무실의 PC 이런 것은 완벽해요. 그런데 판타지를 나타내는 소품들, 김독자가 쓰는 부러진 검하고 정의연의 쌍칼, 이것은 어디 소극장 연극 소품을 가져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이기령이 쓰는 안전 모자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소품의 마감이나 디자인 및 색감이 어디서 너무 싸구려 물건을 가져와 아역 배우님에게 씌워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는 내내 영화의 실망감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추격하고 달려가는 장면도 CG를 써서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 크게 잡아주고 몸은 달리는 연기를 하거든요. CG가 엉성하고 연기하는 연기자와 섞이지 못하니까 연기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액션에도 CG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땅강아지 제사장과 대결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비장한 각오로 김독자가 회전하면서 창으로 땅강아지 제사장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CG가 엉망이다 보니까 김독자가 회전해서 달려드는 몬스터의 배를 가르는 액션 연기가 긴박감이나 타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창으로 적을 베어 쓰러뜨렸다가 아니라 긴 붓으로 적을 터치하니까 쓰러졌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엉성한 CG 위에 마감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소품들을 가져와서 연기자들이 액션 연기를 하게 되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감이 아주 짜게 식어버려요. 마지막 활용 전투에서 그래도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CG로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넣어두었습니다. 불을 뿜는다거나 거대 사마귀가 나오고 아크로바틱하게 공중제비를 돌면서 싸우고 빛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총도 쏘면서 완전 화면의 외형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판타지 게임 광고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전투는 화려함만 강조되어 있고 역시나 엉성하고 허우적거리는 CG와 액션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이 엉성한 CG와 액션 때문에 관객분들 중에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딱 망한 영화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각본도 이상합니다.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해봤는데 소설의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소설 전체를 다 영화로 쓰진 않았고 극 초반만 썼지만 그래도 소설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1시간 56분 안에 스크린에 담아 함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영화가 원작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각색까지 들어가면 2배로 더 어려워지는데요. 각색은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소설을 영화로 옮기는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소설의 긴 문장을 축약하고 편집하여 함축적으로 영화로 묘사를 하게 되면 설명하는 내용을 많이 덜어냈으니까 영화의 내용 전달력이 소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타지 소설의 중요한 세계관의 설정이나 규칙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분명 그 설명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 설정들이 흔한 것이 아니기에 처음 보는 관객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임처럼 상태창이 나오고 코인을 투자해서 스킬을 올리고 아이템 거래를 하려고 마켓에 올려두는 그런 규칙들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이 웹소설을 알거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만 알지 나머지 관객분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재미없고 지루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관객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쉽고 보편적인 규칙을 줘야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누구나 딱 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규칙이 너무 복잡해요. 도깨비, 성자, 스타스트림, 배우성 이것을 관객분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화는 청소년 분들이나 젊은 관객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모두가 이 웹소설을 본 것이 아니고 게임을 모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전혀 흥미롭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영화를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 또한 엉망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멋지거나 감동적이거나 슬프거나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본 거치고 나쁜 대사 처리 방식이 있었는데 김독자의 독백이었습니다. 김독자가 소설을 전부 읽은 사람이니까 관객들에게 설정을 자신의 독백으로 혼자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영화에는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 생명체를 죽이면 코인을 얻고 그것을 소비해서 체력에 얼마 투자하고 세계관 설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독백이 영화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독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 정의원이 각성을 해서 천인호의 수하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독자가 독백으로 정의원을 띄워주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이라고 하고 예전부터 자신은 정의원 캐릭터에 애착이 갔다면서 정의원의 배우성 스킬을 설명하고 구구절절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독백 대사가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 캐릭터의 설정이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은 그 캐릭터가 이전에 이렇게 행동하거나 또는 이전에 이런 말투나 대사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바뀐 대사를 함으로써 남이 바뀐 그 캐릭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원이라는 캐릭터가 얼굴의 표정이나 직접적인 연기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카메라의 구도나 조명, 소품, 음악 등으로 추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대사로 말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유치하고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조악한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캐릭터의 쓰임새는 누가 봐도 김독자를 제외하고 주변 캐릭터를 이야기 전개만을 위한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죠. 주변 인물들의 생각이나 사연, 사상이나 감정들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고 오로지 김독자만이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핵심 캐릭터인 김독자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김독자는 영화 초반 생존자를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유중혁의 사상과 소설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고 세상이 멸망한 후에 동료들을 모아 공동체의 협력을 설파하며 사건을 헤쳐나가는 완전한 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화룡 전투가 있을 지하철에서 다른 동료들을 놔두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안전지역에 올라가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혼자 생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초반에 완전한 선을 연기하는 캐릭터가 나중에는 혼자 살아남겠다고 선언하며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캐릭터의 붕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김독자가 어떤 때는 소설 속에 처음 들어와 보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패닉에 빠지고 불안해하다가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도깨비와 거래하고 꽤 많은 여우마냥 도깨비와 계약까지 따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자신감 있고 남들에게 훈계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주는데 또 다른 때는 자신감 없어 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감정과 행동이 들쭉날쭉하며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설을 영화화 또는 각색을 할 때 캐릭터가 변형이 되면서 개연성과 핍진성이 충돌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외에도 영화의 화면을 잡는 구도, 조명, 음악 같은 여러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각색하지 말고 원작대로 가고 시즌제 장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출시하다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 투자받아서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극장에 데뷔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서는 이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비추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드릴 분은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 또는 호기심이 왕성한 분들께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도 아마 초반 보시다가 중간에 끄고 다른 것을 보실 것 같고요. 아니면 빠르게 띄엄띄엄 중요 장면만 스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간 낭비 아닌가요? 왜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재밌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말 비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티어리스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좀비딸을 D랭크에 주었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요. F랭크 매우 비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영화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원작을 보지 않고도 영화만 봤을 때 내린 평가가 이 정도인데요. 원작을 보신 분들의 평가도 읽어봤는데 매우 혹평이 이어졌으니까 소설의 원작 팬분들께서도 보시는 것을 비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